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건 아니었어요. 너무 망나니 짓 아니냐.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해서 11억 원 정도 모아서 영국 정부에 배상금으로 전달을 합니다. 흔히 보스턴 차 사건을 미국의 독립전쟁의 시작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부당한 대우를 미국 식민지에 가해요.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차에 세금도 매겨서 너무 세금이 비싸. 그러니까 열을 받다 못해서 인디언 변장을 하고 영국배에 올라가서 배에 실려있던 차를 몽땅 바다에 싹 갖다 버렸다. 그래서 영국이 그 사실을 듣고 열이 받아서 미국을 압박하고 전쟁이 벌어져서 독립전쟁이 시작됐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죠. 사실 틀린 건 없어요, 거기에. 일반적으로 맞는데 보스턴 차 사건의 이면에는 좀 다른 스토리들이 있어가지고 그 배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당시 차를 바다에 버린 이 인디언 복장을 한 사람들은 미국 독립전쟁이라는 그 웅대한 목표에 대해서 1도 생각을 안 한 사람들도 있었다. 독립이라는 웅대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만 하던 돈만 밝히던 이 장사치들도 있었어요. 당시 차는 매우 고가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다에 다 던져버린 이 찻값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박스로 342박스를 갖다 버렸어요. 돈으로 치면 16억 원이래요. 16억 달러가 아닙니다. 16억 원입니다. 한 나라를 크게 뒤흔든 사건 치고는 16억 원이면 약간 액수가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차는 당시 고가의 상품이었어요. 차를 바다에 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차가 바다에 둥둥둥둥 뜨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잉 웬 떡이냐 하고 차를 건져다가 말려서 다시 타먹었다는 기록이 있죠. 그러면 의문이 들 수 있죠. 아, 그 비싼 차를 그냥 먹지 왜 버려? 훔쳐다가 먹지.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당시 미국 식민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아요. 당시 미국 식민지에서는 동쪽 13개의 주가 영국의 식민지로 돼 있었잖아요. 빨간색 부분이죠. 영국은 미국에 많은 세금을 부과했어요. 먹는 거에 다 붙였어. 막 설탕, 와인 이런 거 다 붙이고 모든 출판물, 뭐 글자 인쇄된 신문, 책 이런 것도 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미국 식민지 주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은 당시 미국 식민지는 뭐 착취나 약탈을 위한 그런 식민지도 아니었고 같은 백인 인종들로 이루어진 식민지라 좀 널널했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세금을 비싸게 매기면 미국 식민지 사람들이 불만이 높아져서 굉장히 마찰이 있을 걸 뻔히 알았는데 왜 이렇게 비싼 세금을 종목별로 다 세세하게 다 매겼을까요? 당시 북아메리카의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보면 빨간색 부분 아주 동쪽에 치우친 일부분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반대 많은 넓은 부분은 텅텅 비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다른 나라들이 각축을 벌이고 식민지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죠. 파란색 부분은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식민지를 더 많이 갖고 있었고 밑에 갈색 부분 그리고 뾰족 튀어나온 플로리다 부분은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특히 영국은 프랑스와 이 북아메리카 지배권을 둔 한판 승부를 엄청나게 세게 붙었어요. 8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전비로 1억 3천만 파운드를 썼어요. 이 1억 3천만 파운드는 8년간 영국 세수총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식민지를 지배하고 유지하는데 쏟아붓다 보니까 적자가 심각해졌죠. 그러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야, 미국 너네 땅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너네가 세금 더 내하고 세금을 더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받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영국군으로 입대해서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군과 같이 싸워서 물리치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 목숨을 건 대가로 돌아오는 게 세금의 인상이에요. 열이 엄청 받고 반발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미국 사람들이 차를 엄청 먹었거든요. 처음 차를 들여온 사람들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예요. 이런 큰 배를 만들어서 중국 광저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만들었어요. 차를 유럽으로 이렇게 들여와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먼저 차를 들여온 다음에 다 먹고 남은 차를 이제 유럽에 비싼 값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윤을 가지고 떼돈을 벌었죠. 근데 영국 동인도 회사가 가만 보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차를 가지고 짭짤하게 떼돈을 보내. 우리는 이거를 놓쳤었는데 좋은 시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동인도 회사도 차 시장에 뛰어들어서 같이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온 유럽에 다 퍼지게 돼요. 영국에도 많이 퍼지니까 당연히 영국 식민지인 미국에도
차가 널리 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차가 미국에 엄청 유행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웃지 못할 일도 많았어요. 이 차가 찻잎이 있고 우려낸 찬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 잎을 우려내고 잎은 버리고 물을 먹는데 이 사람들이 차를 처음 접하니까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잎으로 우려낸 물을 갖다 버리고 찻잎을 먹기도 하고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웃긴 상황이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차가 점점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들 사이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하면 찻잔 세트, 자기 전용 찻잔 세트를 가져다니는 게 필수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은 뭐 아줌마들 모임하면 백 하나 들면서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백, 뭐 무슨 백이니 이러면서. 이 당시에는 백 대신에 찻잔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내 찻잔은 뭔데, 네 찻잔은 뭐니, 뭐 명품 찻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차 자체가 엄청나게 비싼 상품이다 보니까 찻잔도 당연히 명품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차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 당시 차는 다 근데 어디서 수입했어요? 바로 중국에서 수입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가 수입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영국 애들은 차를 광저우, 중국의 남쪽 광저우, 지금의 홍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광저우에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차를 샀다가 나가서 영국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에 공급하게 되죠. 그 루트가 당연히 광저우에서 차를 사서 쭉 영국으로 간 다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차를 들여왔겠죠. 근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가만 보니까 배가 아파. 우리 옛날에 차 장사해서 재미 좋았는데 지금 영국 애들이 다 뺏어가고 우리 남는 것도 없네. 우리 뭐 먹고 살라고. 그래서 짱구를 굴립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도 돈 좀 벌자. 그렇게 해서 광저우에서 같이 차를 사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도. 그리고 똑같이 유럽에 쭉 들여와요. 그리고 어디다가 팔아요? 밀수업자들에게 넘깁니다. 밀수꾼은 그 차를 가지고 어디?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차 장사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차 장사꾼에게 넘기는 거예요. 당시 영국 동인도 회사가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여오던 차값은 정품이잖아요. 정품 딱지가 붙어서 엄청 비쌌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세금도 비싸니까. 근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몰래 뒷구녕으로 파는 이 밀수차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밀수꾼, 미국 차 장사꾼 해서 미국 시장으로 차가 흘러 들어갑니다. 엄청난 양의 차가 밀수로 흘러 들어가고 밀수업자들은 떼돈을 벌죠. 그리고 밀수업자들과 결탁한 미국 차 장사꾼들도 떼돈을 법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차를 사 먹어야 되는데 정품차가 있고 밀수차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원산지가 똑같아. 품질도 똑같아. 근데 가격은 완전 차이야. 반의 반값이야. 그럼 당연히 정품차를 누가 사 먹어요? 밀수차를 사 먹지. 그래서 품질이 똑같은 차기 때문에 정품차는 갈수록 뚝뚝뚝뚝뚝뚝 판매량이 떨어지고 밀수차만 뚝뚝뚝뚝뚝뚝 가격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다 밀수차만 사 먹게 된 거예요. 정품차를 아무도 사 먹지 않아요. 정품차를 안 사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품차의 재고가 쌓이죠. 런던에 있는 영국 동인도 회사 창고에 재고가 쌓여서 창고가 터질 듯하게 쌓입니다. 문제는 재고만 쌓이는 게 아니라 차가 안 팔리잖아. 돈이 안 도는 거야. 그래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거의 부도 위기에 처하게 돼요. 영국 동인도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영국도 부도가 나는 거예요. 영국 동인도 회사와 영국은 거의 긴밀한 관계로 얽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 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일단 재고를 빨리 떨궈야 돼. 재고를 떨궈야 되니까 홍차법을 만드는 거예요. 급하게. 이 홍차법은 영국의 재고로 쌓여있는 차를 건너편 미국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전에도 독점적으로 원래 영국 식민지니까 미국의 차는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재고를 빨리 떨궈 버려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바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면세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물건을 덤핑으로 쭉 푸는 거예요. 일단 재고를 떨궈서 부도를 막아야 되니까. 그럼 엄청난 양의 물량이 쏟아지죠? 게다가 세금도 없대. 그러니까 가격이 훅 엄청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정품차가 너무 비싸서 밀수차를 먹었잖아요. 품질이 똑같긴 한데 약간 마음이 좀 찜찜해. 근데 밀수차보다 더 싼 정품차가 뚝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 정품 먹는다 라고 당당하게 마음속으로도 떳떳하게 먹을 수 있고 뭔가 더 좋고
그러니까 이 홍차법이라는 것은 면세로 대량으로 차를 풀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일반인들에게는 좋은 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반면 있었겠죠? 누구냐면 바로 차 밀수업.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차를 몰래 들여와서 밀수를 해서 떼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밀수업자한테 차를 받아서 미국에 차를 팔았던 미국 차 장사꾼들도 지금까지 재미가 좋았는데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얘네들은 실리적인 이유, 즉 돈 때문에 이 홍차법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뜬금없이 미국의 지식인 계층이 추가돼요. 아니, 차 장사꾼들이 밀수업자들은 당연히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미국 지식인 계층은 왜 홍차법에 반대했을까? 이 친구들은 실리보다는 명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요. 미국은 착취를 위한 식민지라기보다는 백인 이주 식민지라서 약간 영국이 존중을 해주는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식민지 자치권도 폭넓게 허용되고 있었어요. 법도 너네가 만들고 자치권을 해서 알아서 잘 규제를 하고 영국은 좀 널널하게 풀어주면서 지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영국이 상황이 하도 급해. 지금 동인도 회사가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자치권 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 홍차법을 빨리 만들어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재고를 줄여서 일단 회사를 살려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랴부랴 홍차법을 만들죠. 미국 지식인 계층이 이걸 쭉 보더니 지금까지는 자치권을 인정해 주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의 자치권을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지들 멋대로 하네. 야, 명분적으로 맞지 않아.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수업자 차 장사꾼은 실리적인 측면, 그리고 미국 지식인 계층은 명분적인 자치권이란 측면에서 결과를 같이 하는 거죠. 원인은 각각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영국의 정책에 대해서 공통의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 급진파들이 작전을 시작하는 거죠. 이 급진파들은 인디언 복장을 하고 한 20명에서 9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보스턴 항에 정박해 있던 영국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영국 배에 올라서 그 안에 있는 차 박스를 몽땅 바다에 빠뜨려 버립니다. 사실 보스턴 차 사건 하나만 따로 놓고 보면 밀수로 폭리를 취하던 밀수업자들, 그리고 밀수업자들과 결탁한 미국 차 장사꾼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기저에는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대한 강한 압박 정책을 펴던 그 결과로 보는 시각도 물론 타당합니다. 사실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행동에 동의한 건 아니었어요. 야, 저거는 너무 망나니 짓 아니냐. 저건 너무하다. 지금 차를 16억 원이나 갖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다. 영국에 배상해줘야 된다.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해서 11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모아서 영국 정부에 배상금으로 전달을 합니다. 근데 영국 정부는 이미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이 돈을 거절하고 보스턴 항을 봉쇄해버려요. 야, 조금 잘 해주고 이뻐해줬더니 기어올라서 아주 우리를 밟으려고 하네. 야, 식민지에네 맛 좀 보여주자. 항 봉쇄해버리고 경제를 마비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반발심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 보스턴 차 사건이 1773년에 있었고 미국의 독립선언과 독립전쟁이 1776년에 시작되죠. 시간상으로 아주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연장선상에 있어요.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이라고 알려진 보스턴 차 사건의 이면에 있는 배경을 알아봤습니다.